자,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전화 할증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거리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MPL입니다. 요즘 이게 그 윤기림 전문가랑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어떤 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번갈아가면서 출연하시는데 네. 윤기림 전문가님은 좋은 점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네. 황 전문가님은 안 좋은 점을 계속 설명하세요. 안 좋은 것도 있죠. 예,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좀 돌다리도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렇죠. 네.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느냐. 네, 네, 네. 안전하게 사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 네, 게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위험이 적은 투자를 해보자. 그렇죠. 중수익에. 네, 네, 네. 예,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손해보지 않을 포인트를 갖고 오셨는지. 네, 오늘은요 가장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모든 투자가 과연 다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항상 어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해지하고 리스크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런 분이 이제 방송 보시 전화를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네, 방송을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손해가 없어요? 정말 안전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차단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내용을 좀 한번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목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NPL 물건을 가져올 경우 야 이런 걸 과연 우리가 가져올까요? 사실은 가져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NPL 물건을 가져오면 당연히 손해죠. 이런 물건을 가져오는 자체도 좀 어리석은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어떤 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1순위 채권이 설정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년 3월 1일 날 10억짜리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게 1순위다라고 하면 요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뭐 감유가 돼 있고 어떤 개인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밑에 막 달려 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자동적으로 델리트 삭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요것만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요것만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하나 우리가 확인할 게 있죠. 바로 1순위지만 먼저 받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고 확인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등기되어 있는 내용, 이 등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해야 되고 권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어떤 거냐면 NPL 물건을 딱 봤을 때 물론 다 가진 않지만 반드시 확인할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이제 그 근생 물건들, 그다음 빌딩 같은 물건들은 반드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누가 임차인이 다 살고 있는지, 누가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 장소가 비어 있는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경우도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공실인데 네. 임대가 돼 있다고 막 소액 임차자가 있다고 막 그냥 허위로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허위로 막 허위로 공시- 서류를 작성해서 네. 그 배당 신청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서류를 다 보면 다 밝혀줄 수가 있고 이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일부러 그렇게 늦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 경매 일자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배당도 안 되고 혹시 경매가 예를 들어서 경매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뭐가 들어왔다. 이거는 바로 의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등기 접수- 배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접수의 날짜를 봤는데 그렇죠. 경매 기일 바로 직전에 들어왔다. 바로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의심을 해봐야죠. 얘가 또 술 쓰고 있네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인 사항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사실을 가져올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혹시라도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1순위 말소 기준 채권을 사오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압류된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가 밑에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위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안분 배당 됩니다. 안분 배당. 안분 배당. 예, 그러니까 나눠 갖는 건데 네. 왜 이걸 나눠 가져요? 계약을 안 하면 되지. 그렇죠. 간단하죠? 예. 맞습니다. 예. 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이고요.
서류상에 일단 공시가 돼 있거나 그렇죠. 예. 공시가 돼 있지 않는 거라도 임장 활동이나 어떤 네. 내용들을 통해서 파악을 네, 먼저 충분히 하는 것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다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급하는 물건들은 이미 그렇게 정제가 됐던 물건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네, 좋겠네요. 필터링을 다 해서 완벽하게 권리 분석이 된 물건만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안 갖고 오는 걸로. 네, 안 갖고 오는 안 걸로. 갖고 오는 걸로. 네. 생각도 하지 않은 걸로.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명확히 하고 채권을 사왔지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유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계속 유찰이 돼. 유찰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유찰이 될까? 근데 이제 좀 엄밀히 따져보면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유찰이 되면은 투자자도 손해를 보겠지만 네. 그 NPL을 취급하는 회사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다 손해를 보게 되는 네네, 거죠. 네네. 유찰되면은. 그럼 그렇게 안 되게 만들겠죠. 회사. 네, 안 들게 만들 텐데 사실 우리가 이게 낙찰가 예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권리 분석과 낙찰가 예상이거든요. 네네.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낙찰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부득불 피치 못하게 유찰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네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신 방입차를 들어갑니다. 네. 방입차를 들어가서 우리가 손실 안 보게 우리가 입차를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네. 가져오면 배당 금액이 채권자한테 우리 배당이 이제 근저당 질권 설정한한테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손해가 안 되도록 다 우리가 방입찰 전력으로 그분들한테 다 원금이라든지 정리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나머지 혹시 회사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서 그럼 금액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방어입찰을 했다가 나중에 되파는 전략을 또. 그렇죠. 되팔 수도 있어요. 임대가 잘 나가는 물건들은 우리가 회사 명으로 임대를 넣는다든지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어쨌든 뭐 권리관계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것들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닐까요? 네. 권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출을 할 때는요.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함부로 해주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가 아니고 꼼꼼히 따져서 대출이 나갑니다. 뭐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고 꼼꼼히 따져서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담당자가 가장 잘 알죠. 그러면 이 채권을 사는 우리도 잘 알겠죠. 서류들이 다 있고 그 과정을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필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충분히 말씀을 가능하다라고 주셨는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네. 말도 안 되는 권리상에 좀 복잡하거나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은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게 답이다. 그다음에 뭐 유찰이 될 것 같다라면 방어 입찰이라든지 뭐 붕업 조성을 한다든지 방법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권리관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찰될 확률이 적은 물건들을 취급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면 낙찰이 너무 잘 돼도 문제 아니에요? 너무 잘 돼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왜 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양면성이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물건은 빨리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를 우리는 받아야 될 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물건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회차는 거의 되지 않지만 2회차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으냐?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체 이자가 많이 쌓여서 그 이자 수익을 먹는 건데 2달 해봤자 얼마나 이자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연장을 시키죠. 기일 경매 변경을 연장을 한다. 시킵니다. 네. 기일 변경을 해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일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절대 손해 보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MPL은 절대 손해 보지 않나요? 이 물음은 이제 반반인데요. 반반인데 50%인데 우리는 안 되는 쪽 50% 자체를 가주지 않기 때문에 된다는 50% 확률에 걸기 때문에 사실 크게 리스크는 없다. 그럼 오늘 제가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얘기했던 무위험을 네. 지향한다와 그렇죠. 좀 비슷한. 예. 저보고 따라하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무위험을 지향합니다. 우리 아, MPL도. 마찬가지군요. 결론은 뭐냐면 네. 자, 전문가들이 물건을 엄선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1순위 근저당권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차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낙찰일지 빨리 난다고 하면 이 경매 기일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좋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못 받고 빨리 낙찰이 돼도 사실 그거는 네. 수익률이 저하되는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것도 리스크인 거예요. 이상한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사실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고수익을 얘기한다. 그거는 사기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네. 이건 또 드는 생각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낙찰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계속 말씀드렸었죠. 좋은 사례들 일단 어쨌든 추려온 거다라고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 보면 뭐 15%, 19% 어떨 때는 네. 뭐 12%, 10%뭐 화려해요. 네네네. 실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제가 이제 그 방송 시간마다 사례들을 2가지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가장 좋은 것만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것도 물어보시면 네. 이게 제일 잘 된 거 갖고 와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평균적인 거. 옛날에는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수익이 높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일반적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요. 어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경매 얼마에 사이트로 다 확인은 가능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시는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이 정도 수익 나는 게 진짜다라고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그럼 계세요. 이게 자기 자본 비율 대비로 봤을 때는 사실 네. 조금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자본이 사실은 적게 들어가면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1억짜리를 사놓은데 1억짜리를 다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 하면 10%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캐리 트레이드 때 잠깐 설명드렸던 네. 레버리지 효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가장 더 중요한 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 다 주고 돈을 사와서 1,000만 원 수익이 났다 하면 10%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네. 1억짜리를 2,000만 원 주고 나와서 1,000만 원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몇 프로일까요? 50%가 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비용이 또 나오고 비용 하겠죠. 빠지면 이자도 나가야 되고. 25% 3% 되겠죠. 네네. 어찌 됐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질권 대출을 통해서 채권을 사오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무위험에 준하는 수준이지 아예 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캐리 트레이드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러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차단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얼마만큼 수익률이 나는지 뭐 러프하게도 좀 살펴봤는데 사례가 또 있어요.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도 2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부산에 있는 건물입니다. 빌딩인데요. 이 빌딩 사실은 이제 부산의 그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있는 그 상권에 위치한 이 건물이에요. 사례가 되게 저는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투자자분이 네네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들은 경매만 한 30년 하신 분이 네. 경매만 하다가 네, 맞어요. MPL의 맞습니다. 눈이 이렇게 팍 떠진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딱 네. 진행했는데 예. 요게 또 잘 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이제 잘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분이 한 25년, 30년 정도 경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경매를 신경 쓸 게 많아요. 사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MPL은 권리분석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질권 설정만 떼면 배당받으면 끝나니까 좀 쉽게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셨는데 결과가 사실은 잘 나왔던 물건이기도 하죠. 사실 이분이 한 2억 정도가 투자가 되셨었어요. 운용기간 한 12개월 정도 됩니다. 11개월이 조금 넘었군요. 네, 좀 넘었어요. 네. 근데 배당금이 이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제 4,300이 아니라 5,500입니다. 5,500. 네, 5,500만 원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보시면 경매 전문가도 반한 MPL 투자. 이분이 직접 경매 단계에서 수익을 내던 투자자가 경매 이전 단계부터 수익을 실현하는 이종 수익.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분이 배당을 사실 5,500만 원 받기 전에는 여기도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임대 수익을 내고 싶어 하셨어요.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말렸거든요. 그냥 이번에는 배당만 받고 빠지세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소유하잖아요. 소유하게 되면 사실은 세금 문제도 있고요. 또 이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배당만 받고 그냥 수익을 챙기세요라고 하셨더니 나중에 딱 받고 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원래 투자자의 목적은 네. 유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또 원래는 한 가지 그거를 목적이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그것도 경매를 동시에 하셨던 분들처럼. 생각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자기가 잘 아니 네.
요거를 NPL로 먼저 선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확정 지어놓고 네. 수익을 확정 지어놓고 나중에 해볼까? 이거를 경매까지 낙찰을 받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 얘기를 사실 잘 들어보면 25년 동안 경매를 많이 참여하셨는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예, 사실 경매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25년 동안 경매를 하시면서 물론 성공 사례도 있지만 사실 실패한 사례가 많으세요. 본인이 경매해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되팔아야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안 팔린 거예요. 재미가 없었구나.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많은데 안 팔리니까 뭐가 부담이 될까요? 세금. 세금이 부담이 되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얘기를 잘 들어보니 이게 가장 문제점이 있으니 이번에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배당만 받아가세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래 제 얘기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NPL의 목적은 사실은 배당이 제일 1순위입니다. 배당만 받아도 사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유사한 네. 이 유입을 통한 유사한 사례들이 네. 있나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거의 배당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아파트를 꼭 내가 갖고 싶은데 NPL 통해서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해서 직접 가져가신 분이 계시죠.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수익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잘 분석하고 절차까지 잘 안내해서 그분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도와드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유입을 고려해서 진행했을 때 그냥 내가 금매 물건을 사는 것 네. 혹은 경매 물건을 사는 것 네. 아니면 NPL로 먼저 선투자가 됐다가 네. 나중에 경매로 유입을 하는 것 네. 어떤 게 제일 유리해요? 사실 이게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NPL을 투자의 물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긴 할 시선으로 텐데. 바라본다고 하면 네. 투자를 이 NPL은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배당을 확정짓고 내가 다른 쪽으로 임차 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한 배당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방음차를 들어가 가지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가져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발품도 팔아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리스크보다도 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저희가 같아요. 사례를 취급했을 때도 아파트를 사실 NPL 투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네. 그 아파트의 위치나 지역이 너무 괜찮아서 예. 유입을 받았던 거에 대한 사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때는 내가 먼저 어쨌든 NPL을 통해서 이자를 확정을 지어놓으니까 네. 그것만큼 싸게 사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세보다는 한 10% 정도 좀 저렴하게 내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매보다도 여건.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살 수 있는 조금 좀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NPL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임대사업이나 아니면은 주택 구매,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경매 유입까지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들도 열려 있으니까 NPL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활용 가치 있게 NPL을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료전화 02638390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경매 낙찰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례 하나는요. 이거는 낙찰이 됐는데 배당일이 4월 중순 정도의 배당일이 확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기존의 낙찰 사례들은 이미 배당이 끝난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이 확정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낙찰은 했는데 아직 배당은 안 됐죠. 배당일이 정해져 있어요. 4월 중순에. 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연체이자가 쌓여요? 어떻게 돼요?라고 말씀하시길래 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간만동 아파트예요. 예. 유땡땡 아파트인데요. 네. 이거에 대한 아파트가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이 1억 6,200입니다. 네, 채권 채액은 1억 2,900. 네. 이걸 1.3 나누면 한 9,900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네, 이게 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낙찰은 1억 5,100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감정가 대비 거의 93%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낙찰이 잘 됐죠.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웬만큼 낙찰이 잘 돼요. 그런데
그런데 낙찰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일을 변경해서 이자를 많이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연체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이분의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투자되셨고요. 배당 수익은 약 20%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서 연체이자가 쌓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많이 네, 궁금해서 했던 네,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 경매를 넣었을 때 지연 손해금은 20%입니다. 정상이자는 7%인데 경매 시에는 20% 이자를 쌓이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 1년, 이것도 역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채권을 사오기 전에 연체된 순간부터 배당일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360일, 정확히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360일 정도거든요. 배당일까지 4월 중순까지 계산하면 360일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원금이 9,900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금이 9,900. 쉽습니다. 원금이 9,900이죠. 자, 연체이자가 20%라고 말씀드렸죠. 연체이자가 20%예요. 자, 20% 곱해요. 그러면 이 채권이 연체가 발생했을 때부터 배당일까지가 36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곱하기 360일을 해요. 자, 그럼 나누기 365일을 하면 이게 바로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총액이 되는 거예요.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액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간단하지 않은데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중요한 거는 채권 체결까지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1회차에 낙찰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연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운용을 해서 360일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채권 체결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계산을 제출할 때 이 연체이자를 이 정도 되니 주세요라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질권대출 빠지고 이분이 한 2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렵진 않죠. 자, 원금에다가 이자 연체율 20%, 연체 기간 360일 나누기 1년 하면 이자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실물건, 실제로 이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자를 다 채울 수 있는지 기법들,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에 대한 기법들 다 궁금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투자해서 뭐 유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에 대한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NP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